사람은 원래 창조적 존재이고 또 도전하는 존재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통해서 자연과 역사를 바꿔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창조적 상상력으로 최초의 도전하가 이것을 제 삶으로 삼고 있습니다. 김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셨습니까? 네. 어려운 자리를 내주셔서 시청자분을 대신해서 먼저 감사하다는 표현을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저희들이 이제 언론에 정사와서 지금 김 의원님의 그 활동 사항에 대해서 많이 접하고 있습니다는 요즘 상당히 바쁘신 것 같아요. 먼저 시청자분을 위해서 이렇게 최근에 개인적인 동향이라 할까요? 이걸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정치인의 한 사람으로 정말 국민에게 죄송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대선이 끝났습니다만 1년 가까이 정쟁이 그치지를 않고 있고요. 이것이 또 민생, 또 경제, 또 국민들이 지금 아주 고단하고 특히 서민들이 어려운 처지에 있는데 그것과 괴리된 그런 NLL 논쟁이라든지 대선 댓글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그냥 짧은 시간에 정리되지 않고 지리하게 가고 있고 여야가 대화 타협을 통해서 해결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죄송한 생각을 갖고 있고요. 그 안에서 발버둥은 치고 있습니다만은 제대로 된 의정을 하고 있지 못해서 정말 죄송한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네. 이 방송이 이제 경제 방송이거든요. 네. 우리가 이제 한국이 어떤 두 대기업에 의해서 경제 착시 현상이 많다 보니까 지표상으로 이렇게 좋다 하더라도 국민들 입장에서는 체감적으로 상당히 안 좋거든요. 네네. 그래서 그런 걸 좀 탈피하기 위해서는 지금 시점에서는 한국이 창의적 사고, 상상력 이런 쪽에 좀 잘 실을 때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해볼 수가 있겠는데요. 예, 요즘에 박근혜 대통령께서 외국에 나가시면 또 아주 잘 먹히는 것 같습니다. 창조 경제, 크리에이티브 인더스트리, 창조 산업이라는 말을 이제 토니 브레어가 거의 20년 전에 쓰기 시작했는데 창조 경제, 우리 경제 수준 또 단계에서 볼 때 아주 적합한 목표를 잘 설정했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우리 선배들이 다 창조적인 생각을 가지고 창조 경제의 모티브라고 할까 기둥을 박아놨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제조업 쭉 발전했는데 여기서 이제 뭔가 문화가 중요한 시대가 됐고 IT의 융합이 필요한 시대가 됐고 방송통신 융합의 시대가 열렸고 그리고 이제 소프트웨어가 강화되는 시대가 됐고 이런 상상력이 필요한 또 디자인이 요구되는 그런 시대가 되다 보니까 이것이 이제 좀 여기다 뭔가 2단계에서 필요한 이제 창조 경제를 지금 이제 박근혜 대통령께서 아마 제안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최근에 출판 기념회 이 책이었었죠? 상상력을 디자인하라 이 내용인데요. 굉장히 전해 들은 얘기는 굉장히 좀 상당히 창의적인 얘기들이 많이 났다 그래요. 주요 내용 좀 말씀해 주시고요. 그때 출판 기념회 때 분위기 좀 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은 이제 잔도를 불태워라라는 이제 정치평론집이 화제가 됐죠. 이제 그 내용은 이제 민주당의 대선 총선이 4번이나 연거푸 패한 것에 대한 자기 성찰을 담고 있고요. 저는 이제 징비록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붙였는데 그게 이제 화제가 됐지만 제가 이번에 함께 펴낸 상상력을 디자인하다라는 이 책은 이제 제 뭐라고 할까 소신이라고 할까 이런 것들이 이제 담겨져 있는데 저는 이제 최천에 도전하는 생각과 또 창조적인 그런 아이디어 또 창조적인 그런 뭐라고 할까 창업 이런 것들이 이제 결합이 돼가지고 역사가 만들어진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이제 6년 전에 낙선을 했습니다. 열린우리당 창당을 반대했어요. 제가 그냥 따라갔으면 그냥 국회의원 되는 건데 민주당에 남았다가 이제 탄핵 이후에 낙선을 했는데 낙선을 하게 되니까 이제 치과의사 10년 동안 안 하던 치과의사를 하게 됐습니다. 그때 세계 최초의 병원을 만들 것이었겠나. 이걸 이제 영국에서 연구를 해가지고 우리 전통 한옥에다가 치과를 만들어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전국에 이제 13,000개의 병원이 있는데 그중에 제 병원 하나만 한옥에다 치과를 만들었습니다. 제가 그걸 만들어가지고 결국은 성공을 했고 또 하나는 이제 그 뒤에 현대미술, 도전정신, 실험정신을 치과 인테리어에 도입해서 아예 인테리어 없는 병원을 만들어보자. 바닥은 노출 콘크리트로 하고 위에는 노출 배관으로 하고
네네. 그리고 블라인드는 그냥 블록으로 하고 또 칸막이는 아시바로 하고 이런 재활용 병원. 네네. 제가 이제 창고형 병원이라고 했는데 네. 창고형 병원에서 인테리어 비용을 대폭 줄인 것입니다. 네네. 그러니까 이를테면 10억이 들어가는 병원을 만들 때 4억은 인테리어 비용이거든요. 네네. 그걸 갖다 2억이나 1억으로 줄일 수 있다면은 진료비를 20%에서 30% 줄일 수 있다. 네네. 이런 생각에서 만든 자원 재활용의 병원. 이것이 이제 로프트 병원을 만들었는데 그게 아주 디자인계의 새로운 그 발상으로 이렇게 제기가 된 것이어서 이제 그런 것을 이제 제가 그 화보로 엮고 디자인이 어떻게 해서 그런 발상을 하게 됐는가. 그 철학적인 근거는 어디에 있고 또 이것이 갖는 창조 경제적 측면에서의 의미는 어디에 있는가. 이것을 좀 이렇게 만든 그 책입니다. 위원님이 생각하시는 창조 경제 네. 한번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뭐 경제라는 것이 또 네네. 시장이라는 것이 상품이라는 것이 다 감동을 매개로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네. 그 과거에는 그냥 즐기고 튼튼한 물건만 만들면 됐지만 지금은 이제 만족도가 있는 감동이 있는 이야기가 있는 그런 네네. 제품과 네네. 그런 기업을 지금 필요로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그 뭔가 역발상이 필요하고 또 문화의 그 향기가 있어야 되고 네. 디자인적 감각이 또 들어와야 되고 뭐 그 문화예술적인 것까지 이렇게 한 단계 높여주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라고 생각하죠. 네네. 우리 국가의 경제도 다 품격을 가져야 되고 또 국가의 그 제품이라든지 경제의 내용이 네. 그런 전 세계인들에게 뭔가 감동을 줄 수 있는 걸로 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정치는 물론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만은 그래서 이제 그런 면에서 창조 경제를 대통령이 선창하고 이런 방송과 국가가 관심을 갖게 되는 것은 굉장히 여러 가지 중요한 의미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전력 문제 관련해서 국가의 그 재정을 전략하는 방안 아주 네. 창의적이고 또 언론에서 보더라도 아주 이렇게 눈에 띄는데 그 내용을 좀 말씀해 주실까요? 저는 이제 지금 정책을 만들 때 네네. 다른 사람이 하는 정책을 뭐 답습한다거나 뭘 동의한다거나 그건 제가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네네. 근데 이제 지금 이제 제가 몇 년 동안 관심을 갖고 수십 년 동안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은 원자력이 딜레마에 빠져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네네. 원자력을 안 할 수도 없고 할 수도 없는 상황에 있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원자력을 가지고 한 50%까지 늘려가는 원전 르네상스 정책을 밀고 갔는데 수출도 하고. 네네. 근데 이 일본에서 저걸 보니까 원자력이 얼마나 불안전한 그것이고 우리도 이것이 안전하지 않고 비리가 의 원상이 되어 있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그런데 원전을 줄이면 그럼 에너지를 어디다 갖다 써야 될 것이냐. 우리가 그래도 싼 전기와 안정된 주파수의 전기를 공급함으로써 우리 경제가 제조업의 강국이 됐는데 이걸 포기하고 갈 수 없지 않냐 하는 문제가 제기된 거죠. 네네. 그래서 원전을 지금 몇 기를 짓게 되냐. 앞으로 10년 사이에 11기를 짓게 되어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화력발전소를 50기를 짓게 되어 있는데 거기에 나오는 CO2 저감 문제가 해결이 안 돼요. 아직까지 안 됩니다. 쉘가스가 나왔지만 그것도 여러 가지 환경 문제가 있고요. 신재생 에너지를 얘기하고 있지만 실제로 지금 1% 내외밖에 되질 않습니다. 네. 현실적인 대안이 되지를 못해요. 네네. 그러면서 원전을 짓지 말자라고 말하기가 어렵지 않겠습니까? 네네. 이제 그런 이제 고민이 있었고, 원전이 뭐 지난해 브레이크아웃 일보 직전까지 가서 2년 전에 그냥 뭐 고유전력이 제로까지 갔으니까요. 그걸 네. 제가 밝혀내고 했는데 네네. 이런 이런 아슬아슬한 국민들의 이 불안이 있다 이겁니다. 이거 해결할 방안을 찾던 중에 하나의 방안으로 제기된 것은 이제 비상발전기가 놀고 있습니다, 전국에. 비상발전기가 네네. 아파트 단지에도 있고 뭐 엘리베이터 때문에 있는 거죠. 네네. 병원에는 그 응급실을 위한 그 비상발전기가 있고요. 그걸 전부 합치면은 2,200만 킬로와트. 그렇게 많습니까? 예, 그러니까 원전 22기짜리 정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조만한 걸 다 보태갖고 어떻게 전기를 그걸 다 만들겠습니까? 그러니까 500kW 이상 정도 되는 거. 500kW 큰 용량입니다. 네네. 그게 한 1,000만 kW가 있고요. 네네. 그 1,000kW 정도 되는 거예요. 그것도 다 쓰지 말고 그 중에서 200 내지 300만 kW만 가지고 있으면 이 피크치에 1년에 한 달만 전기가 모자라지 대부분 전기가 남거든요. 네네. 지금 현재도. 네네. 그러니까 그때 그걸 돌리게끔 법적인 조치. 그거 돌리면 전기료가 2배 비싸니까 기름값 조금 대준단 말입니다. 네네네. 그 다음에 요거 브레이크의 1차 측에 이거 병렬로 운전할 수 있도록 시설해야 돼. 조금 끌어가야 됩니다. 네네. 그거 하는데 들어가는 비용 보전해주고요. 네네. 한 몇천억만 투자하면 제 판단으로는
원전 한 3기 내지 4기 정도를 할 수 있습니다. 1년에 원전 하나 안 지면 4조에서 5조가 절약되거든요. 그거를 복지에 쓰자 이겁니다. 복지에 쓰고 또 재투자하고 이렇게 하고요. 전기 사용량을 줄여가면서 그다음에 전기료를 가능하면 올리지 말아야 됩니다. 네네. 그거 전기료 올려서 전기 예. 관리하는 거는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에요. 네네. 그러나 우리가 전기가 싸다는 것은 우리 경쟁력의 그 큰 자랑이고 제조업이 지금 이만큼 제조업 강국 아닙니까? 전 세계의 포트폴리오를 이렇게 갖고 있는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전기료 올리지 말고 할 수 있는 방안을 찾는 것이 최선이지 전기료 올려갖고 전기 적게 쓰는 거는 누구나 할 수 있는 방안이다 이겁니다. 네, 제 생각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 하고 그 SOC 줄인다고 할 때 그런 거 줄여서 원전을 지금 돌리되 가능하면 조금씩 그 줄여나가면서 그다음에 새로운 기술 접목해서 CO2 그 저감하는 그런 기술이 지금 축적하는 기술 또 전기 축적하는 기술 같은 게 지금 개발이 되고 있으니까 그런 거에 발전에 맞춰서 이제 에너지 믹스를 가져가야 된다 이런 생각이죠. 네. 남한 내에도 북한의 그 공업화 단지 같은 거 이런 걸 좀 이렇게 아주 아주 참신한 아이디어라고 생각합니다. 네네. 정말 이게 이 정부에서 받아들여지고 또 실현이 된다면 제가 뭐 정치를 그만둬도 좋다고 생각하는 그 소신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나라의 경제가 지금 한계에 봉착해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그 성장률을 뭐 3.7% 내외로 이렇게 잡고 있는데 우리가 어떨 때는 미국보다도 성장률이 그 낮은 경우를 보고 있습니다. 야, 일본에도 뒤처지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가질 정도로 성장이 지금 어려운 우리 성장의 나라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이제 그런데 이게 지금 남북 분단의 상황에서 여기까지는 뭐 하여튼 정말 뼈를 갈아서 정말 이렇게 여기까지 왔는데 이제는 뭔가 좀 분단 상황에서 이게 분단 리스크를 안고는 어려운 상황에 와 있다 이런 생각을 갖게 되죠. 그래서 이제 제가 생각한 것은 북한의 개성공단은 이제 남한공단 아니겠습니까? 북한에. 그런 건데 그 역발상 해가지고 남한의 개성공단을 만들어서 북쪽의 근로자들만이 근로하는 설정항을 막고요. 하는 그 남한의 북한공단을 만들자. 그러니까 제일 적합한 것은 지금 현재로서는 철원입니다. 철원이 그 3,800만 평의 평화공단 부지가 있고요. 북한 강원 북도에 170만의 인구가 지금 유유 노동력이 있습니다. 남한이 150만인데 170만이 있습니다. 그리고 함흥, 원산, 철원, 연천, 포천, 서울까지 연결되는 경원선이 있고요. 이것이 연결되면 시베리아 철도로 해서 유럽까지 가게 돼 있는 것입니다. 이번에 여기 박근혜 대통령이 얘기하는. 그렇기 때문에 우선 철원에다가 남한공단을 만들고 연천, 포천, 파주 그리고 강화도 북도 안에 교동도라는 데가 있습니다. 거기는 해주에서 20분 내지 30분 거리니까요. 배로. 그런 공단을 만들고 북한 근로자들만 하고 탈북을 막아주고요. 그렇게 하면은 북한 개성공단에 비해서 이거는 원산지 표시가 없기 때문에 바로 관세 없이 미국, 유럽에 갈 수 있고요. FTA로. 그리고 전기 넣어주는데 문제 없고 기숙사 짓는데 문제 없고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우리 기업인들이 왜 중국에 나가고 베트남, 인도네시아 갑니까? 거기 갔다가 만들어 놓으면 리쇼어링 할 수 있죠. 다 돌아올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고 북한에는 개성공단에 145불 주고 있는데 한 달 월급 우리 여기 700불 줘도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 부사재 갖다 놓고 우리 식자재 갖다 놓고 하면 우리 경제에 다 활용될 수 있다고 생각하죠. 제조업 앞으로 30년 끌어갈 수 있고요. 우리나라 제조업 절대 포기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고 일본 경제 바로 앞설 수 있고 제 생각에는 한반도 그 38선 일대의 DMZ 근방이 전부 탱크와 총이 서 있던 자리에 굴뚝이 서게 됨으로써 이것이 생산의 그 벨트가 될 수가 있다. 그렇게 되면 그것이 통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왔다 갔다 할 필요도 없고 북한도 그렇게 해서 잘 살게 돼 식량난 해결하고요. 왜 핵을 개발하고 그렇게 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공존하면서 앞으로 상당한 시간이 지난 후에 통일을 차라리 하는 게 좋겠다 하고는 순간에 통일하면 된다고 생각하고 이미 그건 통일 단계가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한 군데만 우선 남한의 북한공단 한 군데만 철원에다가 10,000명만 근무를 시키되 이번 이 공단에는 북한의 유수한 소프트웨어 인력, 북한의 과학기술 인력이 지금 우리가 충원이 안 됩니다. 남쪽에 전부 연예인 되고 체육 특기생들 생각하고 있고 인문 그 사회과학을 바꿔가지고 의대 법대만 가지 이게 지금
과학기술 인력이 부족하지 않습니까? 네네. 그분들이 내려와서 실험하고 올라갈 수 있게 네네. 소프트웨어 인도하고 미국이 만드는데 왜 북한 아이들 데려다가 소스 개발하고 패키지 만들어서 우리가 그거 그 컨설팅하고 해외 수출하면 되는 거죠. 게임도 네네. 만들고 전 세계가 삼성전자가 앞으로 10년, 20년 계속 우리가 승승장구할 수 있고 현대자동차 얼마든지 할 수 있고 그렇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것이 정말 중요한 일인데 그 시작만 하는 순간에 벌써 남북관계가 달라지고 결국은 이게 통일이 될 수 있는 그런 길인데 정말 그런 소신을 갖고 있습니다. 아, 중동의 그 예. 석유와 예. 한국의 그 물과 서로 교환하면 되지 않느냐. 예. 양쪽 경제 협력관계 돈독하기 위해서. 예. 사실 어떻게 보면 시청자 여러분께서는 어떻게 생각하면 이렇게였고 농담 비슷하게 되고 또 중동과 한국과의 그동안 경제 발전이라든가 또 양국이 갖고 있는 어떤 긴박한 문제를 생각하면 가장 또 그 문제를 풀면 경제 관계를 아주 핵심적으로 풀어갈 것 같고 그래서 그 말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봉이 김선달 같은 얘기죠. 네네. 제가 요르단을 방문했는데 요르단에 1년에 비가 500mm 옵니다. 500mm 오니까 500mm. 그래서 광야가 되는 거죠. 아직 풀이 아주 안 나지는 않고 그걸 뜯어먹고 이제 그 성경에 나오는 네네. 이렇게 이제 되는데 그날 하루에 강남에 비가 700mm가 쏟아졌습니다. 아, 제가 이제 요르단과 사우디아라비아, 두바이, 아부다비, 이스라엘 방문하는 그런 이제 일정 중에 제가 지식경제위원장일 때. 네네네. 야, 한국에 쏟아지는 700mm가 거기에 막 산사태가 나고 난리가 났습니다만은 그거와 중동의 기름을 바꾸지 않겠다. 네네. 우리는 기름 한 방울 안 나는 나라를 너무 자주 하면서 살았잖아요. 네네. 근데 우리나라는 물이 1초에 수십억 톤씩이 바다로 빠져나가고 있죠. 김포에서 빠져나가고 기수 지역에서 빠져나가고 저 낙동강 빠져나가죠. 네. 부산으로. 네. 야, 이 물이 엄청난 나라 아니겠습니까? 네네. 그래서 한국의 물과 저쪽에 기름 바꿔야 되겠다. 네. 230만 배럴입니다. 하루에. 네. 그 배가 유조선이 230만 배럴의 기름을 계속 가져오지 않으면 돌아가지가 않는 나라예요. 이 나라가. 네. 300만 배럴이 필요한데 230만 배럴은 기름이고 70, 60만 배럴은 6만 톤은 이제 저기예요. 저 가스나 LNG 같은 거예요. 230만 배럴의 배가 올 때 기름 싣고 와가지고 돌아갈 때 빈 배로 간다 이겁니다. 네네. 빈 배로는 못 가. 바다에 물이 좀 가라앉아야 그 배가 뜨기 때문에 그걸 벨로스톰이라고 합니다. 아, 그렇습니다. 벨로스트라고 네네네. 합니다. 벨로스트를 하기 위해서 바닷물을 채워서 가고 있어요. 그래서 중동에 가서는 바닷물을 빼내. 이것이 해양 유기의 문제가 돼 있어요. 네. 해양 오염에. 예. 그러니까 그거를 그렇게 하지 말고 여기서 식수든 잡수든 네. 생수든 갖고 가자. 빈 배로 가느니. 그래서 그거를 싸게 팔자. 만약에 1배럴당 10센트씩만 우리가 물을 받는다 하더라도 네. 기름값이 10센트씩 내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네. 그래서 그거를 제가 정부에다 계속 얘기하고 연구를 하는데 연구 조사 결과가 나왔어요. SK 정유가 울산에서 그 카타르나 이런 데 한 항구를 계속 그 물을 싣고 가서 팔았을 때 네. 15년인가 20년 사이에 3조 6천억 정도의 효과가 있다. 아, 이게 정부 그렇게 기관 많습니까? 연구소에서 예, 나왔습니다. 예. 그게 이제 어떻게 저반 시설을 만들 것인가, 배의 구조를 조금 바꿔서 물을 싣고 갈 때 오염되지 않게 할 수 있을 것인가. 이건 우리가 이제 기술해야 됩니다. 그 색을 만들어서 거기다 물을 넣고 가고, 색을 빼고, 그다음 기름 싣고 오고, 뭐 이런 방법을 강구해야 되겠지만, 그래서 이걸 요번에 국정감사에 얘기했더니 연구소에서 그게 왔어요. 카타르에서 그렇게 해주면 안 되냐고 제안한 적이 있대요. 네. 그다음에 이스라엘에서 좋은 제안이다라는 그런 평가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 얘기는 안 될 가능성도 있죠. 여러 가지 현실적으로, 경제적으로. 그렇지만 한번 생각해 볼 만한 제안 아닌가 네. 생각해서 제가 그걸 제안하고 있습니다. 아, 앞으로 그 많은 계획을 갖고 계시겠습니다는 시청자분을 위해서 앞으로 그 계획이라든가 이런 걸 좀 이 질문은 꼭 드리는 질문입니다. 예. 우선 저는 뭐 정치인의 한 사람으로 정치 생명을 이제 어디다 던질 그런 처소를 찾고 있고요. 그래서 뭔가 우리 정치가 뭔가 좀 달라져야 되는데 저 하나라도 좀 희생해서 뭔가 국민들한테 희망을 줄 수 있는 길이 뭐 어디 없나 이걸 좀 찾고 있고
또 하나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이 정쟁에 벗어나서 실사구시로 가기 위해서는 국민들의 아픔, 그 중에서도 제일 아픈 것이 굶주리는 아픔입니다. 이 나라 안에, 이렇게 부유한 나라 안에 밥을 굶는 국민이 수십만, 수백만이 있고요. 이것을 극복하는 데 집중하다 보면은 여야, 야가 없다고 생각하고요. 제가 뭔가 이제는 좀 국민들에게 뭔가 조금이라도 뭔가 봉사할 수 있는 길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해서 정말 정말 대통령이 잘해 주셔야 됩니다. 대통령이 좀 큰 마음 가져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야당 정말 지는 게 이라는 거는 생각으로 양보해 주시고 국민의 소리를 좀 들어주시고 지금 뭐 그 주변에서 더 옛날 관성으로 돌아가고 옛날 사고로 돌아가고 이렇게 하면 안 되고 하여튼 더 큰 생각을 가지시고 좀 잘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거기에 저희 같은 야당 입장에서도 참 조언 드리고 또 충원 드리고 또 좋은 정책도 가서 좀 해달라고 부탁드리고 이렇게 해가지고 나라가 잘 사는 나라를 만들게 되면은 다음 4년 후에는 우리 야당한테 또 기회 주시지 않겠나 국민들이. 그걸 우리가 준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김 의원님이 마지막 말씀하실 때 저는 김 의원님의 눈가에 비치는 눈물을 좀 이렇게 봤습니다. 이것이 국회의원분들이 대한 그 국민의 편견을 좀 벌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하겠습니다. 상당히 지금 감동을 많이 받았습니다. 무슨 감동을 받다 보니까 달변인데도 불구하고 마지막에는 좀 접지르는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예. 꼭 그런 마음이 지금 여야 간의 의원 간에 좀 이렇게 관철이 되고 또 대통령께서도 좀 일을 하셔서 지금 여러 가지 국민들의 불만을 좀 승화시켜서 한국 경제 발전에 도움됐으면 바랍니다. 오늘 그 장시간 동안 시청자분을 위해서 나오셔서 진심으로 고맙게 생각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어떻습니까? 저도 오늘 김 의원님 모시고 많은 걸 배웠습니다. 제가 약속한데 이 방송이 있는 한 여기 경영자한테 다시 말씀드려서 김 의원님을 다시 한번 모셔서 시청자 여러분한테 김 의원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생각을 한번 알아볼 수 있는 기회를 다시 한번 마련한 걸 약속하면서 오늘 방송 마무리를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동안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